뉴월클의 등장, 유럽을 사로잡은 벽. 이번엔 한국을 넘어 유럽인들을 아주 꽉 사로잡은 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김민재 나 어제 보고 왔어. 완벽 그 이상. 축구계에서 철벽 수비로 일명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미 축구계에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을 이을 차세대 월클로 찜공하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와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팀의 패스를 빠르게 차단하고 압박 수비를 펼치는 한편 수비수지만 때론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며 골을 넣기까지. 그래서 골 넣는 수비수로도 불리는 자랑스러운 센터백 김민재 선수는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소속 주축 수비수에서 2022년에 이탈리아 명문 구단 나폴리에 이적. 나폴리 출신의 레전드 축구 선수 브루스 콜로티, 또 다른 이탈리아의 축구 레전드 파비오 깐나바로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전현직 축구 선수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나폴리의 감독은 한 경기 직후 김민재가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승리의 공을 그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 A에선 디펜딩 챔피언 AC밀란과의 경기 등에서 환상적인 수비로 승리를 견인하며 축구계에서 극찬을 받았고요. 세리에 데뷔 한 달 만에 세리에 A 이달의 선수 후보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한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평점 7.46으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 축신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뽑은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뽑은 거잖아요. 유럽 전체. 네.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뭐 골도 잘 넣고 네. 수비 일단 뭐 완벽하고, 그러니까 몸싸움에서도 지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성형 선수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별들의 잔치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K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리그 EPL에서 활약하는 리버풀의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 1억 유로의 사나이 다윈 누네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죠. 그래서 세리에 A에선 저렇게 벽 김민재라고 공식 인정. 무로가 벽인가 보다. 네, 일무로 킹. 그리고 유럽 언론들 역시 그는 마치 하나의 벽 같았다. 몸은 물론 머리와 발까지 김민재는 그의 뒤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등등등. 자랑스러운 K벽의 위력을 끊임없이 극찬했습니다. 뭔가 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도 또 기대가 되고요. 그죠? 네. 새로운 월드 클래스의 화려한 등장, 유럽 무대를 누비는 그의 황금발을 응원합니다. 일본을 강타한 모모. 저희가 예전에도 K핫도그가 일본에서 인기 디저트라고 소개해드렸었죠. 그런데 2022년 현재 한류 열풍을 타고 또 다른 K 디저트가 일본인들의 입맛을 또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긴 건 꽈배기인데 왜 이렇게 색깔이 화려해요? 최근에 국내 몇몇 디저트 가게들에서 꽈배기 위에 티라미수, 치즈, 솔티드 카라멜 등 다양한 토핑을 얹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식 꽈배기가 등장하며 그 인기를 타고 일본에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진화한 한국식 꽈배기가 일본 신오쿠보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그야말로 길다란 꽈배기처럼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건 기본이요. 휴일에는 매진 사태까지. 그리고 일본의 한 방송에도 소개되며 갓 튀겨진 꽈배기만큼 뜨끈뜨끈한 핫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꽈배기에 커피 한 모금은 진짜 반칙이죠. 아니 근데 꽈배기 이걸 줄 서서 매진을 시킨다? 이건 또 보기 드문 얘기잖아요, 사실. 일본인들이 한국식 꽈배기에 푹 빠진 이유. 찹쌀떡도 아닌 것이 쫀득쫀득하면서 바사삭한 폭신한 식감이 중독성 최고야. 그리고 딸기 생크림, 오레오 크림치즈, 시나몬 설탕, 카스테라, 콘치즈 등 달달 상큼 다양한 토핑을 골라 먹는 재미까지. 한국식 꽈배기의 맛과 인기 때문에 도쿄 신오쿠보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 다양한 지역의 카페에서도 한국식 꽈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죠? 아니 이걸 누군가가 들고 그 별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거기 어디야 댓글 달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디저트 왕국입니다, 일본은. 그렇죠. 종류가 많지. 그 좋아하잖아요. 심장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도쿄의 심장이 들어간 겁니다, 꽈배기가.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한국식 꽈배기를 출시. 편의점에서도 그럼요. 편의점 들어가면 끝난 거 알죠? 일본은 뭐든지 맛있으면 편의점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집에서 한국 꽈배기 만드는 법, 레시피를 공유하며 홈베이킹으로 만들어 먹는 등 일본의 한국식 꽈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와 진짜 완전 대박 났나 보네요 저기서. 초대박이죠. 편의점에 출시된 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그러니까. 정말 그 꽈배기 오리지널 그 모양이잖아요. 튀겨가지고 설탕 묻힌 거. 네. 그렇죠. 사실 저게 좀 맛있지. 저거 딱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가지고 저게 먹으면 이제 기본이긴 끝장인데 하지. 끝장. 한국식 꽈배기 신분들, 다음 유행할 우리 K-디저트는 과연 무엇? 세계가 주목한 모모 패션. 독특한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문화적 허브 역할을 하는 곳. 벤츠와 셔츠, 신발 등 보석이 가득한 곳. 무려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유명 일간지에 소개되며 세계적으로 K-패션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말이죠. 전 세계가 주목한 K-패션의 중심지가 한국 스트리트 패션의 메카인 홍대, 성수, 이태원, 가로수길이 아닌 동묘. 아, 동묘. 사랑해. 동묘 토스트 맛있는 데 있는데. 아. 사실 이 동묘 시장이야말로 도심 속의 보물상자 찐 힙스터들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 동묘 패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동묘 패션은 진짜 근데 동묘 패션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그 오혁이나 GD가 입어야지. 우리가 입으면 그냥 옛날 옷 꺼내 입은 줄 알아. 내가 입으면 내 옷인 줄 알걸? 바로 응답하라지. 전 세계 패션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동묘의 이 시니어 스트리트 패션. 바로 멋쟁이 어르신들의 패션이라는 겁니다. 있어. 자,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일간지에서는 2022년 한 사진작가가 포착한 동묘 어르신들의 시니어 패션을 소개. 동묘 어르신들의 패션은 그 누구보다 컬하고 멋지다고 평가했고요. K-동묘 시니어 패션이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로 아웃도어 룩과 일상복을 매치하는 고프코어룩의 대가라 불리는 키코 코스타니노브 역시 몇 년 전 한국에 방문해 서울의 명소를 찾아다니던 중 동묘 인근에서 만난 한국 어르신들의 패션에 흥미를 느껴 SNS에 줄줄이 업로드를 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컨셉 잡고 이거 찍은 게 아니라 섭외 연출 없이 그대로 담아낸 동묘 어르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힙함 느껴지십니까?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있는 사람이 아무거나 걸치는 거랑 정 기자님이 애써서 국내에서 아니, 걸치는 거랑 차이가 나도 나는 헬멧 거야. 하고 노란색 입고 그 구두 신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걸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 정말 후진 아저씨 같이 되는 거고. 저게 없어져. 저게 그 내추럴 힙인 거예요. 동묘 시니어 패션에 완전히 매료된 디자이너 키코는요. 런던의 한 컬렉션에서 동묘를 거니던 어르신의 배까지 힘껏 끌어올린 하이 웨이스트 패션과 등산복 상의와 정장 하의의 과감한 믹스 매치 등에서 영감을 받아 거침없는 스타일링. 한계가 없는 컬러 매치 등 동묘 패션이 연상되는 듯한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진짜 동묘 스타일이네요. 두 번째 사진 제일 멋있다. 야. 야 동묘가 다시 보이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레트로가 유행인데 진정 그 옛 시대를 살아온 한국 어르신들의 찐 패션이잖아요. 그게 저게 진짜죠, 사실은. 그치. 일부러 오리지널리티가 저거예요. 오리지널리티가 저기 있는 거죠. 와, 대박이다. 글로벌 패션 트렌드는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동묘 시니어 패션. 여러분도 옷장 속에 낡은 옷 버리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행이 돌고 돌아 다시 주목받게 될지 모르니까요. 모모까지 진출한 K-홍삼. 이번 특종 한 약사와 손님의 대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약사님. 요즘 제가 기력도 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한데 좋은 제품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홍삼 한번 드셔보세요. 기력 회복에 정말로 좋으실 거예요. 홍삼 추천.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익숙한 대화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동. 아,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있는 약국입니다.
아니 홍삼이 중동까지 갔다고요? 게다가 약사가 딴 약도 아니고 이걸 추천하잖아. 원래 우리나라 면세점에서도 홍삼은 최고 인기 품목 중 하나. 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진출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홍삼 브랜드는 그에 그치지 않고요. 중동의 허브 국가로서 중동 국가들의 소비 트렌드를 끌고 가는 아랍에미리트를 공략. 2021년부터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해서요. 면역력에 좋은 건강 기능식품으로 어필하면서 전년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K홍삼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2022년 기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대형 체인 약국 매장 약 200곳에 우리나라 정비장 홍삼 제품이 입점. 그중 50곳에는 정비장 전용 판매대가 마련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잘 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전용 매대 보이시죠? 응. 그 전용 매장까지 있을 정도면 이건 뭐 인정받았다는 거죠. 킹정이죠. 중동에서 우리나라 홍삼이 인기를 끈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기력 보충해야 되겠다고 난리인데 하물며 뜨거운 사막 아래 중동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니즈를 잘 파악한 게 첫 번째고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삼은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주목받았다고 하고요. 중동의 현지 남성들 사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이유. 너도 홍삼 좀 먹어봐. 이게 스태미나에도 그렇게 효과가 좋대. 동서. 요 말은 정말 혹하죠. 동서고금이죠. 그럼요. 막론이죠, 막론.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사람들까지 기력 보충. 한국을 넘어 세계로 당당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K홍삼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모가 대세. 일본 가면 편의점을 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먹거리와 신박템들로 여행 필수 코스가 된 일본의 편의점.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접수하며 일본은 대표적인 편의점 강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편의점 유명하죠. 그리고 해외로 많이 또 진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즘엔 이 편의점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일본 편의점이 아닌 K 편의점이 대세. 특히나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를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K푸드들이 또 SNS에서 챌린지로 유행을 했는데 편의점 자체 상품이 또 인기가 있어서 그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빠지는 게 없네요. A 편의점은 2021년 4월 말레이시아에 첫 진출한 이후 2022년 8월 120개까지 점포를 확대. 1년 만에. 몽골에서는 250개 점포를 운영. 우와. 올해 시장 점유율 70%를 넘기며 업계 1위에 오르고 인기 고공행진 중인데요. 해외에서 A 편의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편의점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겁니다. 대표 제품도 한국 특색 조리 음식. 인기 상품 1위부터 10위가 모두 삼각김밥, 로제 떡볶이, 컵라면 등 현지 제품이 아닌 한국 상품으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A 편의점의 말레이시아 1호점은 오픈 첫날부터 오픈런을 할 정도였다고. 뭐야. 편의점에 오픈런을 한다고? 드라마, 영화에서 막 보잖아. 아, 그래서? 우와. K-팝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K-드라마, K-푸드로 이어지더니 한국 문화 이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편의점까지 단숨에 핫한 핫플레이스로 등극. 해외에서 인기 고공행진 중인 겁니다. 또 한국 B 편의점은 베트남에서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현지 음식인 반미, 반바오, 핫팟 등을 즉석 조리 카테고리로 만들어 베트남 진출 약 4년 만에 업계 2위로 등극. 일본 F 편의점보다 9년이나 늦게 시장에 진출하고도 점포 수를 추월했습니다. 추월했대. 자, 이 같은 확장세와 인기의 이 동남아 현지에서 K 편의점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이제는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조차 한국 편의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포내에서 취식하는 걸 좀 민폐라고 생각해 꺼려한다고 해요, 일본이. 근데 아, 일본은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이제 가능한 곳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식으로 좀 해보자, 우리도.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에 이어 편의점도 이제는 한류의 주역.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뒤흔들 K 열풍이 불길 바랍니다.
그들이 K 아이스크림에 살살 녹은 이유. 여러분,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엄마가 외출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올 때 한국 아이스크림. 전 세계적인 폭염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아이스크림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만 달러, 약 656억 원. 2021년 상반기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우리나라 거 먹어 이제? 메론은 좀 유명한데 다른 것도 있나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진짜? 나라마다 달라요, 심지어. 세계에서 사랑받는 K 아이스크림의 대표 주자는 바로 멜론맛 아이스크림. 우유를 첨가한 부드러운 멜론맛뿐만 아니라 딸기, 코코넛, 망고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취향 저격. 그리고 멜론맛 아이스크림이 K-파워를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른 K 아이스크림의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누구야?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를 석권한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은요. 베트남에선 일명 깸까 생선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리는데요. 수바. 아니지. 떡빵 싸만. 싸만삐. 싸만삐. 야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특히 매운 음식 먹고 뒤에 입가심으로 너무 좋아. 싹 마무리돼.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바로 전 기자도 알고 오 기자도 아는 그 모두가 아는 그 붕어 아이스크림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런데 왜 하필 또 동남아에서 저 붕어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까? 오호.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님의 영향으로 한류 열풍이 불었는 데다가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거기다 한국 음식은 믿고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인식과 함께 생선 아이스크림? 재밌게 생겼는데 맛도 좋네?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취향 저격. 그래서 베트남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도 이 생선 아이스크림 없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고요. 현지에선 전설의 한국 생선 아이스크림으로 판매되며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의 재밌는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감싼 과자랑 크림이 조화로워요. 초코 맛도 맛있긴 한데 난 팥이 제일 맛있어요. 오리지널 팥맛, 딸기맛, 초코맛, 녹차맛 등 다양한 K 붕어 아이스크림으로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있고요. 또 아이스크림을 감싼 이 붕어 아이스크림의 이 차밍 포인트, 녹지 않고 손에 묻지도 않는 이 겉에 과자도 신기한다고 합니다. 그 손에 안 묻어 좋아. 그러니까 동남아는 더우니까 빨리 녹을 거 아니야. 콘이면 줄줄 흐르거든. 질질 흐르잖아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신기한 모양이겠다 일단. 해외를 살살 녹인 달콤한 K 아이스크림의 위력.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오,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근데 이거 우리나라 아닌데? 메뉴가 영어로 돼 있죠. 화영어로 돼 영어인데? 동, 베트남이구나. 나 베트남이네. 단위가 D네 D. 동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불고기 버거가 이렇게 역수출되면서 해외에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두툼한 패티를 노릇노릇 구워서 각종 신선한 채소와 함께 빵 사이에 끼워 먹는 햄버거는 사실 대표적인 서양 음식이죠. 그런데 최근엔 해외에서 이 K버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엘사는 베트남에서만 약 27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토종 메뉴인 불고기 버거의 판매량이 전체 버거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최근엔 라오스에 5호점이 오픈, K버거의 맛을 보기 위해 몰린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외국 문화가 아니면 우리 음식이 소개가 힘들던 시절,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냥 불고기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 다 거예요, 알아듣는 이제. K의 감사하다. 위력이 느껴지네요 진짜. 감사해. K버거의 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요. 필리핀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한 햄버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방금 보신 메뉴는 한국 브랜드에서 출시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햄버거 브랜드 M사의 필리핀 지점에서 출시한 메뉴라는 겁니다. M사는 고추장 소스와 김치 드레싱을 곁들인 K 치킨 버거, K 비프 버거 두 가지 버전의 버거에 허니버터 감자튀김,
딸기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을 세트로 묶어 판매하며 한국의 맛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광고 문구에는 사랑해요 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K버거를 맛본 현지인들은 익숙한 치킨 맛에 김치 소스의 매운맛이 취향저격, 매콤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한정판으로 출시됐지만 그 맛에 반해 인기 상승, K치킨버거는 올해 봄 재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뿐 아니라 싱가포르 M사에서도요. 2021년 3월 서울 스파이시 버거라는 한국맛 햄버거가 출시되며 K버거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야, 이 정도 할 거면 정말 듀얼로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고 이거 돌겠어. 반칙이다. 아니 뭐 우리도 먹자. 아, 진짜 돌겠다니까. M사 한국 지점에서 신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타국 지점에서 레시피에 대해 문의할 정도로 한국 햄버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메뉴로 향하는 K버거. 이 정도면 퓨전 한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미국 캠핑족을 홀린 모모. 이번 특종은 미국 캠핑족들 사이에서요. 너 이거 써봤어? 한국에서 온 접이식 화덕이래. 작게 접혀서 휴대성도 좋고 요긴하게 쓸 수 있어. 아유, 나도 잘 쓰고 있지. 아, 캠핑할 때 이만한 게 없더라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난 K-파워, 화제의 캠핑템입니다. 자, 저와 한 기자뿐 아니라 오 기자 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만 화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이것입니다. 저거 그냥 옥수수 쪄먹고 만두 쪄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걸 어떻게 화덕으로 써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만두나 고구마 등 간식을 쪄먹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찜기가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삐에서는요. 폴더블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어 피트. 접이식 스테인리스 화덕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야, 나 이 생각 안 해봤다, 진짜. 야, 저게 저렇게 되네. 발상의 전환이네. 그렇죠. 캠핑 도구로 둔갑한 찜기가 수백 개의 후기와 함께 별 5점도 충분히 받을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이 접이식 스테인리스 찜기를 캠핑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요. 나무 장작을 올려서 불을 붙이는 소형 접이식 화덕으로 사용. 그 위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기도 하고 닭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면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활용도 최고요, 휴대성도 최고요. 캠핑할 때 딱 안성맞춤이라 핫템 중에 핫템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네, 이거 쓰겠다,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캠핑은 장비빨, 신상 감성템 놓칠 수 없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한국의 국민템 찜기가 화덕으로 둔갑한 게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글로벌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니까 역시 K-파워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찜기의 무한한 변신, 용도는 다르지만 K-찜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이면 사라, 품절 대란, 모모. 여러분, 일본인들 사이에서 글쎄 말이야. 뷰티 강국 한국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이걸 마신대. 한국 걸그룹도 이걸 마신다더라. 라며 소문에 소문을 타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발효초입니다. 식초? 그렇습니다. 그 부자님들이 홍초 가지고 다니면서 소주에서 타서 먹고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긴 했거든요. 한참 유행했죠. 네. 아니 근데 일본에서 왜 K-파워를 일으키고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처음부터 이 과일 발효초가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건강을 위해 식초를 물에 타 먹는 문화가 발달했죠. 주로 현미를 발효해서 만든 흑초를 먹던 일본인들에게 과일 발효초는 생소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흑초를 먹는 문화에서는 이게 이제 시장 진입하기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장에서 눈에 보이면 일단 담아!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K-파워를 발휘하는 한국의 과일 발효초.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이냐? 과일 발효초는 흑초와 달리 새콤달콤 다양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흑초가 주로 건강을 강조해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한국의 과일 발효초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심지어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점 등을 내세워 2030의 여성들을 공략했습니다.
게다가 글쎄, 과일 발효초에 우유 타서 아이한테 먹이니까 너무 잘 먹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대화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일 발효초에 취향껏 탄산수, 우유, 진저에일 등을 섞으면 칵테일이나 에이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일본인들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일 발효초를 맛본 일본 여성들은 주스보다 몸에 좋고 일본 식초보다 맛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마실 수 있어 질리지 않아요. 극찬에 극찬을 거듭. 그 결과 한국의 발효초는 2020년 일본 시장에서 무려 1,300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이 급증. 일본에선 품절 대란 나기 전에 모셔놓는 K-파워 제품으로 등극했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음식에나 넣는 이제 식초를 이제 우리는 미용이나 음료로 이제 시장을 넓혀가지고 개척을 해버린 거잖아. 야, 근데 저게 저렇게 인기를 끈 거고. 게다가 일본인들한테도 식초 뭐 이렇게 한문으로 안 써놨잖아. 우리나라 말로 쓴 거야. 그래야 잘 팔리니까. K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말로 해야 잘 팔리니까. 대박. 뿐만 아니라 일본 업계 1위 회사에서도 과일 발효초 제품을 이례적으로 선보이는 등 한국의 과일 발효초가 일본의 음용식초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며 또 한 번 K-파워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톡 쏘는 매력으로 일본을 사로잡은 우리의 과일 발효초.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뜨끈한 모모의 맛. 2021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당시 기온은 영하 1도. 혹한의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현지 L호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요. 한국산 온돌 덕분에 살을 아리는 듯한 추위도 가뿐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난방은 진짜 온돌이 끝판왕이죠. 난방에 온돌 이길 게 있어요. 온돌을 우리가 끼고 살아서 모르는 거지 온돌 없는 데 가면 정말 미칩니다. 근데 사실 온돌이라는 게 뭐 쉽게 이제 설치를 하거나 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는 건물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건데 이게 어떻게 바닥을 다 뜯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온돌의 난방 기능은 너무 좋지만 뭐 마트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대공사를 하기도 힘들고 러시아인들이 온돌의 존재를 안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H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돌 난방 방식의 장점을 살려서 현재 건축에 맞도록 개량, 모듈식 패널 온돌을 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바닥을 철거하지 않아도 가능.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도 2시간 정도면 난방 공사를 완료할 만큼 시공이 아주 간편해서요. 공사 기간이 길고 까다로울 것만 같았던 온돌 수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덕분에 2021년부터 이 간편한 모듈식 패널 온돌이 추운 나라 러시아까지 전파. L호텔 내 한 사무실 공사를 마친 이후 다른 현지 기업체들에도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러시아 곳곳에서 온돌을 놔달라는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온돌을 저런 식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군요. 모듈형으로 저렇게 타일처럼 깔도록 만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디어 너무 좋다. 온돌은 우리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널리 전하고 싶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모름지기 이 뜨끈뜨끈한 온돌이 등을 데워줘야 제맛 아닐까요? 실제로 외국에는 이 온돌 문화가 없어서 벽난로나 히터 등으로만 추운 겨울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는 온돌, 찜질방 문화가 인기입니다. H사의 모듈식 패널 온돌은요. 현재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 수출 중. 또한 유럽과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도 수출의 물꼬를 트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온돌은 정말 수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뜨끈한 K 방바닥 맛을 아시오? 우리나라도 모자라 이젠 세계인들의 겨울을 책임질 한국식 바닥 난방 시설 K 온돌의 파워를 기대합니다. 1번. 한국인처럼 뭐뭐할래요? 뭐요? 같은 사람이에요? 화장법이 좀 다른가요? 자,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사람. 맞습니다. 자, 이처럼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죠. 자,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인처럼 화장하는 이른바 K 메이크업이 인기. 자, 일본에서는 한때 짙고 화려한 이 갸루 메이크업과 발그레한 볼터치로 일명 숙취 메이크업으로 알려진 이 이가리 메이크업 등이 유행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일본 10대들 사이에서는요.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왜? 왜? 일본 사람이라며. 왜? 40대 변태가 짱뽕을 한다 했지. 아니, 일본야 내가 좀 연기를 한다 했어. 여학생. 아, 여학생을 한 거야. 40대 변태 아저씨로 보여요. 변타주시라니, 이 사람아.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사쿠라도 르세라핌 활동하면서 더 예뻐진 것 같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을 롤 모델로 삼아 K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메이크업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표현.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매트한 무광택 질감의 핑크빛 볼터치로 포인트를 준다면 K 메이크업은 일명 빛이 납니다. 물광 피부라고 하죠. 그렇지. 촉촉하게 반짝이는 투명한 피부를 강조하는 게 특징. 두 번째, 눈화장. 일본은 이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눈의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흐려주면서 표현을 하지만 한국은 액체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좀 더 선명한 눈매를 부각. 세 번째, 입술 표현. 자, 일본은 베이비 핑크 등 두드러지지 않는 누드 톤을 선호. 하지만 한국은 생기 있는 레드나 밝은 핑크 톤으로 포인트를 주는데요. 두 나라의 화장법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최근 K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차이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퀄리티 높은 K 메이크업을 위해 필요한 게 뭐다? K 화장품이죠. 일본 국민 걸그룹 HKT48 출신으로 현재 르세라핌으로 활동 중인 사쿠라 씨가 K 메이크업의 열풍에 힘을 실었는데요. で特にこのジベレディってやつはどの韓国のアイドルの方も絶対これを持ってたんですよ、メイクさんが中心に。 저걸 본 사람들이 저걸 얼마나 많이 샀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국 제품들이에요. 맞아요. 자, 사쿠라 씨의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기록. 일본 너튜브 인기 동영상 순위까지 오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마무시한 K 메이크업의 위력에 일본 현지 드럭스토어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도 더욱더 상승세. 실제로 지난해 국내 화장품 A 브랜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요리학교에 입성한 모모. 최고의 미식 강국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5월 한국의 이 음식이 르꼬르동 블루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어? 진짜? 김치보입니다. 김치. 저는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뭐죠? 김치찌개. 아, 그만해. 세계적인 요리 전문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에서 가르치는 K-푸드는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이게 그거구나. 비건 음식. 비건이랑 맞물려 가는구나. 보통 서양 요리들을 보면 기름에 튀기고 치즈 듬뿍 먹으면 혈관이 파괴할 듯한 헤비한 음식들이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육류를 이용하지 않아 채식주의 식단의 표본, 자연에서 나온 식재료를 과하지 않게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소화도 잘 되고 심지어 맛도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음식인 것이죠. 한국의 사찰 음식이 르꼬르동 블루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날, 홍승 스님이 학교에서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의 전통장으로 만드는 사찰 음식을 소개, 현지인들 앞에서 직접 장떡을 만들어 채식의 진수인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사찰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과정 역시 수행이라는 사찰 음식이 가진 정신에 또 한 번 반했고요. 실제로 지난해 사찰 음식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먼저 채택한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 학과장은요. 사찰 음식은 건강하고 매력적인 조리법으로서 최근 르꼬르동 블루를 비롯한 많은 요리 학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며 한국의 사찰 음식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음식은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들을 초청해 다양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프랑스의 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파리까지 진출합니다. 사찰 음식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절에서만 맛보는 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사찰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갈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K-클래식 돌풍. 한류 문화의 중심인 K-팝. 그런데 K-팝이 아닌 K-클래식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피아니스트 조성진, 소프라노 황수민,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첼로 퀸 최하영, 플루티스트 김유빈 등 세계를 무대로 K-클래식을 이끄는 주역들입니다. 클래식이야말로 진짜 우리 문화가 아닌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 클래식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벨기에 음악 감독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티에리 로로는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 K-클래식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두 편 모두 국제 콩쿠르에 왜 이렇게 한국인 연주자가 많지?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연주자들이 연달아 우승하는 비결이 뭘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년간 한국인 700명이 국제 콩쿠르 결선에 올라 110명이 우승.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1라운드의 40%. 결선에 진출한 12명 가운데 5명이 한국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한국 국악대회에서 우승한 거를 생각하면 거의 국악 아니야, 국악?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겠다. 그치. 궁금하긴 했겠어요. 근데 왜 이거 잘해? 네. 로로 감독은 K-클래식 열풍의 이유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자유. 예전에는 연주의 테크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거기에 깊이가 더해지면서 음악에 개성이 생겼다는 건데요. 감정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이 열정이 클래식계의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롤모델. 콩쿠르에서 우승한 젊은 음악가들이 롤모델이 되면서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클래식 유망주들의 희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살에서 10살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 수준으로 지도하는 영재 교육 시스템을 K-클래식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모두 한국적인 것들이네요. 그죠. 세계를 무대로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 K-클래식. 앞으로 한국에도 K-클래식 주역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더욱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모모 자체가 브랜드. 홍콩 다이어터를 사로잡은 모모. 자, 이번 특종은요, 광고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근데 해시태그인데 한국어가 적혀있네요. 한국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방금 보신 광고는 다름 아닌 일본의 한 신발 멀티숍 브랜드의 한 광고 사진입니다. 한국 스타일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신발이라는 광고 카피를 채택. 이 신발을 신으면 한국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건 물론 심지어 광고 문구에 해시태그 데일리룩, 해시태그 좋아요라는 한글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너무 자랑스러운 게 그냥 일본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글을 썼잖아. 그럼 이게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고 알아본다는 얘기잖아.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한국스러움을 뜻하는 강코크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강코크포 해시태그만 17만 5천 회 이상 인용됐을 정도입니다. 한 외국어 학습 서비스 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Z세대의 46.7%가 평소 자신 또는 주위 사람이 진짜, 오빠 등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 그뿐 아니라 한국어의 알겠습니다와 일본어의 이다를 뜻하는 데스가 합쳐진 아라소 데스. 한국어의 귀엽다와 같은 뜻의 일본 카와이가 합쳐진 기어이.
한국어, 일본어를 결합한 한본어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일부 한류 팬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일상 전반에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G세대들이 늘어서 일상 대화에서도 한국어를 섞어 쓰는 문화가 유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물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국스러움을 강조한 현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워도 인기 있다는 거지. 진짜 맛있어요. 저게 일본 광고라고? 네. 貴重なんです辛いでも美味しい美味しい 그냥 그대로인데 노래는. 번역도 안 해 이제. 얼큰하는 그냥 넣었어. 그냥 들어가. 야, 진짜 번역을 안 하는구나. 그래야 사람 먹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한국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있는 K-팝. 더욱 다양한 한국 문화와 상품이 지구촌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시장 경제가 침체됐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를 뚫고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뜻밖의 K-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아니, 이거는 K푸드인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요즘에 또 이제 붐이 일고 있다는 거. 다시. 이게 또 더 팔리고 있고. 더 팔리고 있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은요. 약 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4%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지하네. 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죠. 심지어 해외 너튜버들 사이에서도 김치 먹방 ASMR. 저걸 그냥 밥도 없이 저걸 먹으냐? 한국인들은 보면은 동공지진한다는 김치 누들 랩 챌린지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아하. 어우, 저런 시도를 다 했네요. 저도 저렇게는 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삐 사이트에서요. 김치 주스도 판매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생소한 김치 주스. 네.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원래 잘 나갔던 김치가 더더더 잘 나가게 된 이유,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인들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겠죠. 한국 식품 중에서도 김치가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5월 호흡기, 알레르기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프랑스의 장 부스케 명예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은 나라는 발효한 양배추를 먹는 식이 습관이 있다. 김치를 먹는 한국과 양배추를 발효한 사워크라우트를 먹는 독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다라는 연구 결과였죠. 야, 그래요? 그리고 과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창궐했을 때 한국의 확진자 수가 정말로 적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게 김치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사스 때도 김치 매출 엄청 늘었잖아요. 왜냐면 사스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김치가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유산균도 뭐 장 건강에 좋게 하고 또 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김치가 이전에는 미국과 일본 위주로 한류를 일으켰다면 이번엔 유럽까지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내 식품업체들이 현지화시킨 김치도 판매 중입니다. 영국에서는 고춧가루 양념 대신에 레몬과 강황을 넣은 골든 김치. 프랑스에서는 젓갈 대신에 순한 에스플레틱 고추를 사용한 김치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날개 달고 미국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한 김치. 앞으로 김치로 세계 정복 가자! 컬처 쇼크를 부르는 한국 모모모. 2016년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에 가면 이걸 꼭 해야 한다고 추천했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타기. 에? 뭐요? 아니 할 일이 되게 많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뭘까? 근데 저도 사실 예전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2002년에 이제 월드컵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때 프랑스 그 방송 관계자가 와서 이제 같이 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지하철을 타고 놀래서 넘어가더라고.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하냐. 그러니까 파리엔 이런 게 없대요.
아니 사실 그 런던이나 뉴욕의 지하철에 막 쥐다니고 시설도 오래돼가지고 되게 낡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보고 놀래. 굉장히 시설이 좋아가지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안 나는 거에 놀래요. 또. 아주 쾌적하잖아요. 그리고 또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 실시간 열차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가장 컬처 쇼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와이파이. 빠르고 편리한 와이파이가 그것도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무척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와 미국 CNN 등 해외 유력 언론들에서도 한국 지하철의 와이파이는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며 아주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이 지하철이 기술적으로도 엄지척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어깨가 한 10cm 정도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국내 대표 철도 차량 제작 업체 현대로템에서 2018년 대만에 1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전동차 사업을 수주. 이게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만 시장에서 발주된 철도 차량 사업 중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한 사발 추가요! 어떤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됐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열차 종합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가지고요. 친환경, 에너지 효율 면에서 으뜸입니다. 에너지 저감 운전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안전성 면에서도 월등, 차량 기지에서 차량 상태 및 고장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한 유명 종합제에서는요. 이런 기술을 높이 사서 대만 철도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가 될 것이다라고 극찬하기까지 했다고. 빨리 여행 좀 풀려서 네. 대만 가서 한번 타고 싶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 확 드네. 그리고요, 올해는 현대로템이 싱가포르 전동차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진성을 인정받아 높은 수준의 기술과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진업체들만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 엄격 깐깐한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당히 인정받고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빠뜨릴 수 없죠. 우리나라에 2004년부터 도입돼 추락 사고 예방에 효과를 준 스크린 도어 기술. 이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요. 브라질과 중국, 프랑스 등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생기면서 사고가 확 줄기도 했죠.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으며 K-방역, 방역 한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에 2016년 신속히 진단 검사를 확대할 수 있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었던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그 신속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각국에서 구매 요청이 쇄도, 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전입니다. 그렇죠. 퍼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처가 너무나 훌륭했다는데 또 한번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기술이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전자 증폭 방식의 코로나19 진단 기술이 국제 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단 키트뿐 아니라요.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시행하면서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임을 입증했다. 전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며 극찬했고요. 이후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방역 모델로 떠오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각국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앞다퉈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저 처음 했을 때 얼마나 비웃었었어요. 저걸로 네. 다른 나라 언론에서 비웃은 적이 있죠. 있어요. 네. 그래놓고 제일 빨리 도입하더라고. 우리 저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비난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격리자 조치에 대해서도 남달랐던 코리아.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체크하는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만들어서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거기에 격리자들이 폭풍 감동한 구호 물품 패키지도, 자, 보십시오.
밥과 라면은 기본이고 참치, 달걀, 화장지, 거기에다 간식까지 구호물품을 실제로 받아본 외국인들은 이게 정말 구호물품 맞나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줄 알았어요. 한국 최고라며 고마워했다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세심한 게 느껴져요 저기 보면. 그러네. 네. 방역 선도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K-방역. 이 세계적 위기 속에서 인류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필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르기도 했었죠. 자, 그중에서도 미국에서는 위생과 청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형마트의 화장지 진열대가 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화장지를 서로 사기 위한 주먹 다툼과 같이 발생, 그야말로 화장지 전쟁이 벌어졌다는데요. 그런데 화장지 품귀 현상과 함께 미국인들의 관심을 확 쏠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비데입니다. 아니, 비데? 아니 비데가 K였어요? 미국에서는 비데 별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안 써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비데 보급률이 40%에 달하는 한국이나 70%가 넘는 일본과는 달리 미국의 비데 보급률은 5%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이 미국 내에서는 이 비데가 익숙하지 않은 물건인데요. 그런데 이 화장지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게 되자 이 미국에 갑자기 비데 열풍이 불기 시작. 또 그때 누굽니까? 우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대한민국 비데까지 큰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야, 비데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 그런데 인기 정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생활가전 전문기업 콜로노 비타의 미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코웨이 미국 법인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255%요? 아니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비데보다 우리나라 비데가 훨씬 우수한가 보죠? 일단요, 한국은 비데 보급률이 높은 만큼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요. 제품 기술력, 내구성, 품질 등 주요 부분에서 높은 우수성을 자랑하고요. 특히나 이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고장이 적은 점도 한국 비데의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냥 물 뿌려서 닦으니까. 그리고 또 케어 시스템도 강점인데요.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수압과 세정 범위의 차별화를 둬서 사용자 맞춤으로 작동되는 기능을 도입해 비데에 입문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고요. 그렇지. 또한 미국이 렌털 서비스보단 한 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리에 따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제품 스스로 살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시켰다고 합니다. 저것도 저 미국 문화를 잘 파고들었네. 그 렌탈보다는 그냥 아예 구입하는 걸 더 선호하니까. 자, 우리나라 비데가 전 세계 화장실에 설치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가전제품은 비데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중국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리나라 정수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수기요? 지난해 국내 정수기 기업의 중국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92.7%가량 급증하며 헐. 처음으로 수출액 1억 원을 돌파. 중국의 정수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 1위로 대한민국이 올라섰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똘똘하다. 대박이다. 정수기. 아니 근데 중국은 원래 정수기가 잘 없는데 보급률이 되게 낮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다 끓여 먹고 원래 차를 마시는 물이 석회질 물이 많은 나라라 물을 그냥 먹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끓여 먹으니까. 중국의 수질 관리에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수기. 자, 그런데요. 중국을 넘어 빛을 발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어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이것도 웬일이야? 자,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시내 곳곳에 있는 대형마트나 쇼핑몰에서는 코리아 넘버 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내 유명 정수기 업체인 코웨이의 정수기를 흔하게 볼 수 있다는데요. 그 인기가 얼만큼인지 알 수 있는 게 코웨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정수기 국민 브랜드다. 국민? 라는 국정 논란까지 생겨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에서 무려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1위 자리에 올라있죠. 2010년 일찍이 현재 문화와 관습을 고려해서 정수기업계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까지 획득한 코웨이입니다. 노력했네. 근데 우리나라 정수기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은 거예요? 자, 국내 정수기 업체가 말레이시아를 확 사로잡은 비결. 말레이시아의 최초로 렌털 관리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가 기존의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에는
관리 서비스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2007년 코웨이에서 말레이시아 최초로 한국형 렌탈 서비스와 코디 서비스까지 도입한 거죠. 그래서 필터, 물통, 정수관 하나까지 세세하게 케어해주는 한국의 서비스가 말레이시아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요. 특히나 AS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레이시아의 약점을 파악하고 미리 찾아가 필터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야, AS는 진짜 우리나라가 최고죠. 전화하면 이렇게 빨리 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KAS죠. AS야말로 KAS 진짜. 안 그래요, 진짜? 아유, 예. 미국 없어서 못 파는 뭐뭐뭐. 지난 4월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시상식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86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의 열띤 심사 끝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해 차로 선정된 차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아 자동차의 대형 SUV 텔루라이 B. 아, 이거 잘 만들었어요. 아유, 이거 잘 만들었어요. 국내 아니, 도입이 네. 시급한 차종 중에 하나죠. 근데 저게 월드컵 어워즈에서 1위라고? 텔루라이 B는요,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대형 SUV 차량인데요. 즉,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국산차입니다. 2020 월드카 어워즈의 평가단들은 디자인, 성능, 가성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텔루라이 B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와. 정말 자랑스럽죠. 명품카로 위상을 떨치는 독일, 이탈리아를 제치고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텔루라이 B. 자, 이 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에서는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차라고 합니다. 없어요. 자, 2019년 2월 북미 시장에 출시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무려 7만 5천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는 게요. 바로 이 풍경. 자동차 판매소에서 텔루라이 B 차 한 대를 두고 여러 고객들이 서로 사가겠다며 경쟁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들의 말에 따르면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가량의 웃돈, 그래. 와, 1000만 원씩이나. 프리미엄까지 붙을 정도로 대인기라고 합니다. 야, 근데 고객들 후기, 타본 사람들의 경험 어떤지 우리도 못하는 차니까 너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다, 이거. And I think that just the simple design of this interior is really impressive. I think this is just on par with the best in the class. So I think I can firmly say that this is probably the best three-row family SUV on the market. It has the style. 이게 SUV의 본고장인데, 미국이야말로.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국산 SUV가 인기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맞습니다. 정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에서는 멋진 스타일링, 놀라운 고급 기능, 저렴한 가격대까지 텔루라이 B는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며 극찬을 했는데요. 와, 진짜 놀랍다, 이거. 이러면 미국 국민차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2020년 미국 국민 자동차 하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그리고 자동차의 본고장이죠. 독일의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 A 잡지는요. 한국 자동차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강조하면서 독일 차는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긴장하는구나. 그렇죠. 점점 높아져가는 세계 속 한국차의 위상. K자동차의 거침없는 질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넘버원 기술력 디스플레이. 자, 그동안 일본 시장은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일명 외산의 무덤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월 일본 최고 권위의 영상 음향 전문지가 주관하는 하이피 그랑프리의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 LG전자의 프리미엄 TV였습니다. 진짜? 압도적 화질과 세계 최고 해상도로 한국 TV 최초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거둔 쾌거이기도 했죠. 일본 가전이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완전 폐쇄적이죠. 거기서 국산 브랜드가 1등을 했다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출시한 프리미엄 TV,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에 전류를 통하게 한 그야말로 자체 발광 구조입니다. 백라이트가 없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구현하기 때문에 색과 화질이 선명, 또렷 그 자체인데요. 특히 전 세계에서 주요 부품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 패널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이
바로 LG 디스플레이 뿐으로요. 그렇죠. 이를 증명하듯 일본의 가전 매장 곳곳에는 모든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는 LG에서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원조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거리 한복판에 재현되면서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강남 코엑스 K-팝 광장에 설치된 5개 전광판입니다. 아, 저거 진짜 놀라워요. 나 미쳐버려, 저거. 그렇습니다. 영상 웨이브가 상영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인 사이니지는 삼성전자에서 제작했는데요. 외벽 두 면을 곡면 형태로 연결해 가로 81m, 세로 20m, 무려 농구 경기장 4배 규모의 초대형 사이즈인 사이니지입니다. 그러나 규모만 놀라운 게 아니라 무려 9000니트 밝기로 업계 최고 수준의 밝기와 초고화질 UHD의 2배에 달하는 높은 해상도입니다. 보시면 정말 초대형 유리 수조 속에 수십만 톤의 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비주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왠지 나는 이게 좋아. 어쨌든. 네. 자, 대한민국의 무궁무진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 대체 그 끝은 어디일까요? 베트남의 식탁을 접수한 K배달. 코로나19 시대 우리 식탁을 책임지며 더더욱 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배달 서비스죠. 그런데 우리의 배달 서비스가 베트남의 식탁까지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 데다가 이 스마트폰과 앱 사용자 수가 많아서 배달 사업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랩, 고잭, 나우 등 해외 배달 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진작에 베트남에 진출해 있었는데요. 2019년에는 한국의 대표 배달 서비스 브랜드 배달의 민족이 한국의 한 식품업체와 손을 잡고 부릉부릉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베트남 배달 시장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다른 서비스들이 네네. 뭐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뭐 신속, 정확, 편리함은 기본이고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음식 배달의 배민을 시작으로 한국의 떡볶이, 김밥 등 분식부터 쌀국수, 반미 등 베트남 현지 맛집까지 여러 식품업체가 함께 입점한 공유 주방 배민 키친을 선보였는데요. 그 결과 대박 기운 뿜뿜 후발주자였지만 놀랍게도 배민 키친에 입점한 한 한국 업체는 하루 평균 주문 수가 150에서 300건을 기록하며 매출이 급상승. 그리고 호치민 내에 있는 두 곳의 배민 키친에 이어 올해는 수도 하노이 진출까지 해냈습니다. 여기 이미 배달 서비스 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센스 때문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한국에서 카레가 타고 있어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등 기발하고 유쾌한 마케팅으로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배달 가방에 떡하니 적힌 뜨겁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톡톡 튀는 문구로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을 한 것이죠. 또 배민 키친에서 자체 제공하는 봉투와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포장용품에도 식사 시간에 무기, 쑤시고 나서 예뻐진다. 같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 맞게 변형된 마케팅도 있었으니 비가 자주 오는 베트남의 날씨를 감안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을 지키겠다라고 적힌 우비를 라이더들에게 나눠주는 등 센스 있는 마케팅으로 큰 호응을 얻은 것입니다. 진짜 아이디어 좋네요. 이게 사실 배달 라이더들도 배려를 하고 또 배달 라이더분들 자체가 사실 움직이는 광고판이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눈에 띄니까 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래서 K배달 서비스뿐 아니라 베트남 문화와 정서를 파악한 맞춤형 마케팅으로 호기심에 이용했는데 또 이용할 듯 기발하기도 한데 편리하기까지 해 라는 반응과 함께 베트남인들에게 친근함과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배달 서비스가 전 세계 식탁을 접수하는 그날까지 띵동 배달 왔습니다. 미국을 화려하게 감싼 한국의 미. 영화 서치에 출연한 할리우드 스타 조셉 리부터요. Person of Interest의 주인공 에이미 에커. 그리고 립스틱 정글에 출연한 배우 린지 프라이스까지 다양한 할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해서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흠뻑 매료된 한국의 미, 바로 보자기 아트입니다. 정말 아름답잖아요, 사실 이 보자기가. 이쁘죠? 이 포장 방법이 진짜 다양하고
방식이 다채로우니까 더 보기가 좋네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보자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는 이곳은요. 앨런 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노시 보자기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에 결혼하며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앨런은요. 미국 내에서 K-푸드, K-팝, K-뷰티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한국 전통의 미도 알리는 거야. 한국 보자기 매듭 공방에서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2019년 초 아트 워크숍 노시 보자기를 오픈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리우드 스타 기네스 펠트로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매거진에서 친환경 아이템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로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본격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아니 근데 진짜 보자기가 친환경인 게 포장종이나 뭐 비닐봉투 이런 거는 한 번 뜯으면 좀 다시 쓰지 못해서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보자기는 뭐 잘 접어놨다가 또 쓰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완전 친환경이죠, 저게. 이 보자기 아트가 미국인들, 특히 할리우드 스타까지 매료시킨 이유가 뭐냐? 먼저 보자기의 한국적인 색감,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컬러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요. 여기에 와인병 같은 길쭉한 선물을 감싸는 수국 매듭부터 향수와 초, 보석 등 작은 선물을 싸는 맨드라미 매듭, 아, 이름도 예쁘다. 직사각형 박스를 싸는 궁중 매듭 등 감싸는 물건, 쓰임에 따라 다른 다양한 매듭법이 너무나 신선했던 겁니다. 저것도 하나하나 배우는 재미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진짜 색감도 좋고. 또 보자기 세트를 구입한 뒤 직접 한 땀 한 땀 보자기 포장을 해서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요즘 보자기 포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떡집 아니면 뭐. 저 멀리 미국에서 한국이 보자기에 비해 빠져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국의 전통미, 보자기가 전 세계를 감싸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 집으면 결국은 한 봉지를 다 비우고서야 끝낼 수 있는 한국의 주전부리. 남녀노소 모두 사랑하는 뻥튀기. 설마 저것도? 요거 모르셨을 겁니다. 뻥튀기가 미국에서 인기를 뻥뻥 날리고 있다는데요. 좀 색다르게 말이죠. 아우, 오픈 샌드위치 그 베이스로 쓰는구나. 이 뻥튀기를 마치 나초처럼 쌀사 소스, 아보카도, 훈제 연어, 크림치즈, 땅콩버터, 바나나, 딸기 등등등의 이 다양한 토핑을 올려 먹고요. 내 취향대로 한 꿀 조합을 SNS에 공유까지 하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처음에 어떻게 저 뻥튀기가 진출하게 된 건지가. 지하철 간식으로 유명한 델리만주 아시죠? 델리만주가 2000년도에 한국적인 브랜드로 경쟁하겠어! 라면서 미국 뉴저지에 회사를 설립했고요. 뻥튀기 기계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코리아 뻥튀기를 킴스 매직비라는 이름으로 론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뻥튀기를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웰빙 트렌드를 탕탕 저격하기 위해 무지방, 무설탕, 무콜레스테롤, 저염분, 저탄수화물, 글루텐 프리 등등 뻥튀기의 장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게 되고 또 중요한 거 가격이 한 봉지에 고작 2.99달러, 약 3,000원. 아주 착한 가격 아닙니까? 중독성 있는 식감과 영양 성분으로 미국에서 가성비 값 먹거리로 뜬 거죠. 거기에 감자칩이나 팝콘 보면 맛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뻥튀기도 가능합니다. 오리지널 맛부터 시나몬, 체더 치즈, 양파, 솔티드 캐러멜, 다크 초콜릿, 통밀, 병아리콩, 렌틸콩 맛 등등 골라 먹는 재미까지 업. 이거 한번 좀 사다가 먹어보고 싶은데. 저거를 아까 그 자동차에다 다 실어가지고 갖고 오면 좋겠네요. 헬로라이프에 실어가지고. 헬로라이프에 가득 실어가지고. 역수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해외에서 맹활약 중인 K 먹거리를 이어서 취재해왔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이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간식. 구워 먹어도, 튀겨 먹어도, 쪄 먹어도, 렌지에 돌려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다 맛있는 고구마. 이 재밌는 게 외국, 특히 홍콩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고구마국으로 알고 있답니다. 홍콩의 한 매거진은요. 한국 고구마 디저트의 신세계라며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고구마 디저트 리스트까지 쫙 소개를 했는데요. 군고구마와 고구마 라떼를 판매하는 카페 정보부터
달달한 자색 고구마 찰떡과 자색 고구마 붕어빵, 그리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군고구마와 자색 고구마 케이크까지. 홍콩이 사실 또 디저트 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곳이죠. 종류도 많고 버블티도 유명하고 막 제대로 만났네. 밀크티도 굉장히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그 디저트 천국에서도 이 정도 반응이면은 야 정말 대단하네. 인정이죠. 네. 정말 이 한국 고구마 맛있구마를 외치게 하는 그 맛. 그래서 이 한국 고구마가 외국에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홍콩, 싱가포르, 태국, 미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고구마 수출량이 총 288톤인데 그중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양이 무려 135톤입니다. 특별히 왜 홍콩에서 한국 고구마가 이렇게 인기인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홍콩에 고구마를 수출하고 있는 농가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2019년에 홍콩에 약 10톤의 고구마를 수출한 청년 농부 강보람 씨에 따르면요. 도시국가인 홍콩이 농업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농산물 수입 의존율이 높은 편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일본이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한국 고구마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고구마 당도뿐만이 아니라 색깔과 모양이 다 예쁘고 특히 구웠을 때 단맛이 극강. 맞아. 그것도 알잖아요. 그 촉촉하면서도 이 속살을 베어물면 꿀맛이. 이번 기사는 고구마 막걸리 한번 한 잔 마시고 싶어요. 홍콩의 고구마 막걸리 수출해. 가자! 야, 진짜. 오상진 아이디어 좋은데 오늘? 방송 내버리면 안 돼. 2020 K-패션의 중심 모모. 지난 6월 26일 너튜브에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의 신곡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K-팝 뮤직비디오 중에서 최단 기간인 73일 만에 5억 뷰를 기록하며 정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의 인기와 함께 전 세계인들에게 확 이목을 끈 것이 있었으니 로제가 입고 있는 저 판타스틱한 옷은 뭐죠? 어떤 디자인의 옷인가요? 바로 한복! 퓨전 한복에 꽂힌 것이죠. 아,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짜. 이야. 진짜 멋지다, 멋져.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나온 뒤 해외 팬들의 관심이 초집중! 심지어 호주, 베트남,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이 한복을 입고 How You Like That을 커버한 영상들이 쭉쭉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렇게 한복들이 있네. 태국은 또 리사 덕분에 인기가 더 많죠. 그렇죠.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한복을 익숙한 아이템으로 만들어버리는. 자, 뮤직비디오에서 블랙핑크 멤버 제니 씨와 로제 씨가 입은 한복을 직접 디자인한 한복 디자이너 단하 씨는요. 기존의 한복 디자인에서 더 나아가 조선시대 무관들의 제복이었던 천릭과 남자들이 입던 도포에 공황 무늬를 새겨 새로운 퓨전 한복을 선보였는데요. 이 한국 고유의 멋스러운 요 맵시에 블랙핑크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순식간에 매료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놀랍게도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 다나 씨의 한복 온라인 쇼핑몰 해외 온라인 트래픽이 200배 이상 증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문이 쭉쭉 엄청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워낙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 해외에서도 개인 쇼핑몰에서 한복이라는 이름 그대로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HANBOK 이렇게? 한복. 와우. 자, 아름다운 우리의 한복이 이제 K-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수놓이길 바랍니다. 2020 뉴 K-푸드 지도. 2020년 현재 K-푸드 열풍의 센터들을 취재해왔습니다. 오케이. 먼저 미국으로 가보시죠.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원조 K-푸드 라면의 인기가 뜨겁게 펄펄 끓고 있습니다. 사나이 얼큰하게 올리는 매운 라면부터 깊은 사골 국물 베이스의 매운 라면 블랙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인들도요, 이 라면으로 해장을 한답니다. 이 희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라면이요. 올해는 특히 이 라면이 K라면에 불씨를 붙였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4관왕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짜장구리. 아하이. 너무 맛보고 싶은데 두 가지 라면을
섞어 만들 줄 모르는 외국인들의 요청에 응답한 농심은요. 전자레인지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짜장구리 용기면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보신 분 중에 저 안 해먹으신 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코리아 라면 콜. 한국 패치 장착한 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인기가 매출로 쭉쭉 약 1,95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라면 인정. 인정이죠. 또. 자, 이게 미국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요. K-스낵이 접수해버렸습니다. 대륙을 점령한 K-스낵의 정체가 뭐냐? 바로 꼬북과자입니다. 아, 나 미치겠어요. 저거 추러스 맛이 지금 마트에 없어요. 아, 추러스 맛이? 추러스 맛이 새로 나왔거든요. 아, 요번에 새로 나왔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인절미 맛에 이제 좀 탐닉을 하다가 예. 이제 원조에 좀 푹 빠졌다가 이제 추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추러스가 안 나왔어요. 나는 이게 편의점이 없어요. 이게 국내에서도 품절 대란이었어요. 품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맛에 중국도 빠져버린 겁니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2018년에 중국에 출시된 꼬북과자는요. 이렇게 바삭바삭한 과자는 처음이야. 극강의 바삭함으로 중국인들을 사로잡았고요. 여기에 중국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파악해서 자극적인 멕시칸 BBQ 맛, 또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마라롱샤 맛을 낸 마라새우 맛 등 이 한국에 없는 맛을 선보이면서 아주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마라 왜 한국에 없어? 텔로라이프보다 더 만나고 싶어. 아 진짜로? 아 미치겠다. 그 결과 출시 1년 만에 6천만 봉지가 팔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무더위를 싹쓸이하고 있는 K푸드는 과연 무엇이냐? 베트남의 편의점, 베트남의 마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붕어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붕싸 너무 좋아. 난 붕싸죠, 줄이면. 내 최애. 전 저거만 먹어요. 진짜로? 붕싸 너무 좋아. 아이스크림 나 저거만 먹어. 2018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판매된 붕어 아이스크림만 약 670만 개.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5억 원입니다. 붕어 아이스크림이 베트남 아이스크림계를 싹쓸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단 요 붕어 모양이 현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요. 덥고 습한 날씨에 이 바로 된 아이스크림은 금세 녹아요. 그 줄줄 흐릅니다. 손으로 막 묻어. 그렇지. 끈적끈적하게. 그런데 요거는 이제 붕어 과자가 네. 아이스크림을 싹 싸고 있잖아요. 이거 대박이다. 안 묻는 거예요.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더 사랑받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국위선양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K푸드. 2021년엔 또 어떤 K푸드들이 사랑받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화의 나라 점령한 K-웹툰. 건담, 드래곤볼, 슬램덩크, 세일러문, 원피스. 정말 여러 세대가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 즐겨봤던 만화책들은 일본 만화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전세 역전. 이 망가의 나라의 K-웹툰을 디즈니의 나라에도 K-웹툰을 정말 세계 만화 강국 일본과 미국을 우리가 접수해버렸습니다. 대박이다. 야 이건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일본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요. 한국 대표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와 라인 망가가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 일본 양대 앱마켓에서 서로 다운로드 수 1, 2위를 주고받으면서 일본 내 웹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북미 지역 월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박이다. 자, 그리고 K-웹툰의 저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게 올해 1월에 미국 최대 청원 사이트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을 영상화해달라라는 청원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약 15만 명 이상의 팬들이 심지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인기 웹툰 시네탑은요. 한미일 합작 만화로 제작돼서 수출됐는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에선 이 시네탑을 두고 에피소드가 끝날 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주간 500만 명의 독자들을 사로잡았는지 이해하게 됐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뛰어난 화장법으로 SNS의 스타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여신강림, 맞선을 보게 된 회사 대표의 직원의 로맨틱 코미디인 산의 맞선, 수많은 K-웹툰이 미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시간을 순삭하고 있는데요. 야, 진짜 애니메이션도 K구나. 다 K야, 이게. 몰랐어. 정말 뿌듯하다 진짜.
아 근데 그 K 웹툰만의 강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K-웹툰은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 액션, SF, 타임슬립, 시대극 정말 소재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종이 만화책을 선호하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K-웹툰은 모바일 화면에서 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 위아래 스크롤 형식을 아주 발빠르게 선보였는데 이게 디지털 시대의 흐름과 모바일로 빠르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스낵 컬처 트렌드를 탁 저격을 한 거죠. 무궁무진한 K-웹툰의 매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한류의 중심이 누구냐? BTS, 블랙핑크, 김수현? 아닙니다. 누구예요? 태국 어린이들을 밤잠 설치게 한 주인공은 바로 최강림과 구하리. 최강림 씨가 누군데요? 최강림 씨가 이렇게 누군데요? 시대에 뒤떨어져서야 대체 최강림 구하리가 누구냐? 바로 태국의 초통령으로 불리는 한국 만화 신비 아파트의 두 주인공입니다. 신비 아파트는 들어봤어. 그죠? 응. 자, 먼저 신비 아파트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2016년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로 국내 첫 방송된 만화입니다. 도깨비들과 하리 둘이 남매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한을 풀어주고 앞귀를 혼쭐 내준다는 내용인데요. 장르가 무려 호러입니다. 저게 뭐지? 오! 눈빛 봐. 이 애들 보면 무섭겠다. 호러 만화 신비 아파트는요, 국내 애니메이션 채널 투니버스에서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을 경신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귀여운 도깨비 캐릭터로 4세에서 6세를 공략했다면 무서운 귀신 캐릭터로 7세에서 9세를, 또 액션과 주인공의 러브스토리는 10세 이상 어린이들의 취향을 저격했을 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드라마, 게임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통합시킨 그 뽀로로를 보던 유치원생들이 이제 좀 커서 신비 아파트를 보게 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나이대가 그렇게 됩니다. 이야. 자, 그런데 국내를 씹어먹은 이 신비 아파트가 요즘 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의외다. 2019년 11월 얼마 안 됐죠. 국내 인기에 힘입어서 태국의 한 지상파 채널에 진출을 했는데 첫 방영 이후에 점점 입소문이 퍼지더니 지난 4월부터 시즌2가 방송이 되자 해당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하는 만화 중에 시청률로 톱을 찍어버렸습니다. 신비 아파트의 1위가 더 값진 이유, 만화 강국으로 손꼽히는 일본, 그것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짱구, 나루토를 제쳤다는 겁니다. 이 뜨거운 인기에 대해 태국 현지에서는 신비 아파트가 귀신, 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태국의 문화적인 부분이 태국 어린이들의 이해를 쉽게 도운 것 같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초통령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된 거죠. 대박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태국의 초통령으로 떠오른 신비 아파트. 이젠 전 세계 어린이를 대통합시키러 가자! BTS가 올해 8월 발표한 Dynamite. 경쾌한 디스코 팝 리듬으로 전 세계 리스너들을 붐업하며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에서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 과거 핫100 1위로 진입한 기록을 세웠던 마이클 잭슨, 머레이어 캐리, 위트니 휴스턴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깨를 나란히 한 가수들이 다 그냥 우리가 이름 대면 아는 사람들이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그간 한 200에서 4차례 1위를 거머쥐기도 했고요. 올해 2월 4집 타이틀곡 ON으로 핫100에서 4위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이것은 영어권 가수들의 전유물이었던 빌보드 메인 차트인 거죠. 이것까지 접수해버리면서 BTS가 세계 최고 글로벌 아티스트라는 걸 증명해냈다는 거죠. 전 세계 언론에서도 BTS는 글로벌 팝 슈퍼스타덤의 최후 경계를 넘어섰다. BTS가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극찬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의 작곡가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도 done Dynamite, it might not have done it as much justice as if BTS had done it because they, like I said, they've got, you know, big personalities. 그런데요, BTS 이번 1위가 정말 더 뜻깊은데요. 2018년 5월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발매 당시에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뭐 일단 꿈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 빌보드 핫백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디움 라면서 인터뷰를 통해 꿈을 전했었는데요. 했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핫 201을 찾아내 이어서 올해 끝내 핫백 1위에 오르면서 2년 만에 결국 꿈을 이루게 된 거죠. 그만큼 노력한 결과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게 이루기 쉬운 꿈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명실상부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로 등극한 BTS의 다음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하면 이루어지죠. 정말 뭘까? 그래미에서 이제 콜라보 무대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탄소년단만의 이제 단독 무대를 그래미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꿈이 멋있지 않아요? 빌보드 이게 아니라 미국 3대 중에 2개 했고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고 싶다. 딱 하나 남은 거야. 느낌 있네 진짜. 진짜. K-팝을 뛰어넘어 BTS 팝 그 자체, 이 장르가 된 국보급 아이들의 그 꿈길, 저희 프리한 식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